오늘 방송 저와 함께 만들어갈 또 한 분의 진행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요새 나와주시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인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자주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또 일주일 만에 봤는데 더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설 연휴 전후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여론조사가 있나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정기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요새 네.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시 이제 복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번 이제 그 유지가 되는지 그걸 보는 네. 조사를 다음 주에 할 예정이에요. 뭐 잠시 빠진 것이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약간 출렁인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뭐 50%로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네네, 있었는데 네. 두 건이 50%대 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하나는 원래 그 회사가 좀 그 지지율 이런 게 좀 낮게 나오는 회사였고요. 아, 낮게 나오는 네, 회사? 원래 좀 낮게 나오는 회사예요. 다른 데보다 숫자가. 네. 그리고 하나는 59.8%였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해서 네. 평가를 하는데 이거를 50%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사실은 50%대로 내려갔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60% 후반에 잠깐 왔다가 지금 다시 60% 초반대로 상승된 상태예요. 네. 그럼 좀 이따가 여론조사 예. 또 관련된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오늘 방송 스페셜 게스트 소개해드려야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김홍골 대표 상임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김홍골입니다. 우리 출연자 중에서 직책이 제일 길어요. 네. 부르기 직함만 힘들어. 길죠. 네, 직함이 너무 숨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요새 많은 활동하시는데요. 예, 올림픽을 계기로 네. 이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네.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해서 네. 예,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의 주목도도 많이 높아지셨어요. 네,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주로 이제 가장 그 언론에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주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것들이죠. 네. 남북 관계 또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이후에 민간 교류에 대해서도 예, 좀 그렇죠. 많이 질문을 하죠. 네. 최근 MB 정부가 그 국정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위해 대북 공작금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구속도 됐습니다. 네, 구속도 됐죠. 최종욱 국정원제 3차장 네. 등. 예. 당시에 가족으로서 네. 이런 공작이 있다는 것을 좀 직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뭐 물론 뭔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은 했지만 네. 이렇게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네.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북 공작금까지 빼돌려서 그런 무모한 네. 공작을 했다고는 상상을 못했죠. 네. 사실 정말 황당한 일이니까요. 황당하죠. 네. 그 최근에 보도를 저도 이렇게 접해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거의 60, 70년대 박정희 네, 정권 맞아요. 때나 네. 있을 법한 네. 뭐 김영옥이 살아있었던 것처럼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 이동현 전 국세청장이 이 일에 깊이 관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 전 청장이 국세청 직원까지 동원해서 또 많은 또 공작 네. 활동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까지도 뇌물을 건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대북 공작금 유용했다는 것도 네. 사실 입만 열면 안보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돈을 빼돌려서 정치 공작에 썼다는 게 참 한심한 일인데 네. 또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공직자가 네. 공금을 써서 외국의 공직자에게 이 뇌물을 주면서 정보를 빼려고 그랬다.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짓 해도 그 나라에서 제재를 받는데 물론이죠. 들키면 예, 공직자가 그런 걸 했다는 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심하게 보이는 것은 국정원이나 이 국세청장쯤 되면 이제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뜬소문과 네. 헛소문과 정말 근거가 있는 첩보. 이 첩보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돌아다니는 헛소문을 믿고 그런 무모한 공작을 벌렸다는 게 참 한심한데 그 사람들 심리는 아마 저런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했다가 안 돼도 믿질 게 없다. 안 되더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를 윗사람들이 알면 나를 참 좋게 보고 나중에 승진도 시켜주고 우대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닌가.
안 그러면 이렇게 무모한 걸 자발적으로 할 리가 없죠. 그렇죠. 뭐 네. 정부의 정보기관이 찌라시를 근거로 그러니까요. 첩보 활동을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첩보 활동. 뭐라도 네. 뭐라도 잡고 뭐라도 캐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네.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면서 네. 지금 정상적인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가지고 뒷조사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의 고발에 따라서 또는 여러 이야기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스라든지 이런 거.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MB 기자회견 때 보면은 네.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나온 수사라든가 뭐 증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반박은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네. 네,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 네. 자유한국당의 대표 연설. 네, 대표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국회에서. 야, 저는 뭐 예전부터 내 TV를 뭐 정당의 대표 연설 많이 봤지만 오늘 같이 정말 수준 낮은 대표 연설 처음 들었어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거는 정말 국회 품격이 떨어지는 연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사실 어처구니 없는 얘기하고 막 고함만 지르고 그랬는데 네. 우리 여당 의원들이 그런 그분의 그 발언에 대해서 다들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보수가 점점 품격이 떨어지고 네. 저질화 돼가는 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몰락 이후로 민낯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네. 저 사람들 뭐 평생 직업도 없이 정치판에만 돌던 정치 건달이야 뭐 또는 운동권만 해가지고 무식하고 거칠고 뭐 과격하고 억지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준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정부 사업이나 네. 또 많은 일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연결선상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경제적인 문제도 박근혜 정부 때 그 이후에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을 보면 지난 정부 때 마치 큰 정말 성과도 있었고 우리에게 큰 무슨 네. 유산을 네. 이렇게 좀 줬다는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그 국민들이 보면서 아마 굉장히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제일 황당했던 때가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피해자 그게, 할머니가 관련된. 그 얘기 아까 했죠. 네.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이 1, 해결 2, 8 합의라는 못한다고. 걸 해놓고 네. 해결을 못한다고 뭐 그런 거에서 다들 듣는 동안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듣고 아니 있지? 아까 외교 관계도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 외교 똑바로 하세요. 네. 자기들이 다 망쳐놓은 걸 갖고 똑바로 하래 우리 보고. 근데 그런 점을 지적해도 그 사람들은 수치심이 없어서 그런 것 그런지 같아요.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지 양심의 문제인지 저 스스로 좀 혼란스러운데요. 아까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뒷조사 문제를 좀 이어간다면 그 뒷조사를 한 분 중에서 가장 주도한 사람이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 박주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구속됐죠 이분이. 네. 이 사람이 YS 정부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작을 했던 인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네. 그 김홍걸 우리 박사님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한 줄은 몰랐었는데 네. 분명히 그 김영삼 정권에서 이 해외 공관과 거기에 파견된 이 정보 기관원들을 활용해서 이 노벨상 혹시라도 저희 아버지가 노벨 평화상 받으실까봐 네. 그것을 방해하는 공작을 했었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들었었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네. 자, 아까 이인영 소장님 좀 언급하셨지만 네. 이은영 소장님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네. 내일 그 뭉쳐있던다 대구 네. 행사에 네. 태극기 부대 100분이 집회 신고를 하셨다고. 네. 아, 집회 신고를 하셨대요. 조심해서 와야 된다. 아, 내일 이분들은 대구 가세요? 네, 대구합니다. 이분들은 집회에서 그럼 뭘 주장하니까 박근혜 사면하라? 그냥 행사 방해하시고 대박근혜 석방 얘기하시고 그죠. 네. 소통 많이 하고 오세요. 네. 아니 근데 석방을 원하면은 판사 그러니까 있는 그쪽 곳에 가서 해야 가서 되는데. 데모를 해야 될 텐데.
율사시니까 여기 가서 하시는 아, 거예요. 일단 안민석 의원님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태극기 아, 대회분들한테.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안민석 많이 의원님. 몰고 다니시더라고 대중은. 네. 안민석 의원님은 막 독일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독일도 뭐 내용 때문에 그런 주민들 거예요, 많이 아니면 만나고. 인물 개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에 네. 많은 많이 파헤쳤기 부분을 때문에. 파헤쳤기 때문에 네. 이은용 수장님, 그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요. 아, 네네. 이번 주 조사에서 반등을 했다고도 하셨지만 주간 여론조사 동향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1월 초까지는 70% 초반대에서 60% 후반대였는데요. 네. 1월 이제 둘째 주에 워낙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네. 가상화폐 가상화폐. 그 직접적인 규제라든지 네. 또는 남북 단일팀 문제, 그다음에 그 크고 작은 화재 사건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게 부동산 문제가 조금 많이 좀 심각하게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둘째 주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터져 나와서 네. 그때 분위기가 조금 되게 어수선했었거든요. 그 평창올림픽의 영향도 꽤 컸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쵸. 다 네.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는 뭘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걸 모르겠는 상황이 한 2주 동안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조금 출렁되는 영향을 줬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젊은이들의 그 가상화폐 투자 관련한 거는 네. 일자리 문제로 직접적으로 바로 언급을 해주셨고 네. 부처회의에서도 대통령 보고 일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일하라고 질책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반등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뭐 네. 실제 좀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비트코인 문제라든지 네. 단일팀 문제로 이제 젊은 분들이 입안을 하니까 네. 바로 자한당에서 18세로 선거권 낮출 수도 있다는 네, 얘기가 맞아요. 나온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좀 가지게 돼요. 제가 그 선거 그 연령 인하 네. 이게 아마 김성태 의원이 좀 아. 당내에서 주장했다는데 네. 제 분석은 이래요. 김성태 의원이 최근에 그 예능 프로에 많이 나왔거든. 아, 네. 네. 그래서 다녀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 찍자로 셀카를 많이 찍어뒀을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야 이건 내가 젊은 사람들 인기가 좀 있구나. 이거 선거 연령 인하해도 네. 나한테는 유리할 거야.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에서 네. 뭐 평양올림픽이라고 계속 네. 공세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뭐 출렁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댓글이 그러니까 이제 좀- 당내에서도 그 지금 20, 30대면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주로 초중고를 네.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에서 야 우리 정부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분명히 우리 우리를 프레임대로 갈 수 지지한다. 있다. 이런 네.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아.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여론이 다시 상승하니까 이제 오늘 그 국회 그 대표 연설에서 조건을 다는 거 아니에요. 아. 어저께까지만 해도 선거 연령 인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이제 조건을 달았죠. 네, 네. 오늘은 그 취약 연령을 네. 한 살 낮춰서 낮춰서. 7살부터 취약을 하게 하는 것과 병행해서 하겠다. 네. 이런 아,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을 탄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분위기는 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자신도 자신이 없고. 없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네. 어찌됐든 18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 해야죠. 네, 기본권 문제라서. 네. 네, 유불리를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하여간 의외였어요. 그 연령 인하를 찬성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선거 연령 인하는 뭐 일관적인 거죠. 네, 네, 네. 일관적으로 저희는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평창올림픽 오늘 8일 남았나요? 네, 그 정도. 네, 네. 2월 네. 9일이니까. 근데 아쉽게도 금강산 합동 공연이 북측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되었어요. 예. 네, 그 내막이 좀 있나요? 글쎄요, 뭐 추측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 저도 사실 이번에 남쪽에서 한 300명 거기 간다고 그래가지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강산 좀 가보려고 했는데 무산돼서 좀 아쉽긴 한데 네. 뭐 이걸 큰 의미를 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시설도 그동안에 10년 동안 방치해 둬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뭐 그 난방을 위해서 기름 갖고 간다는 거 가지고도 별것도 아닌데 뭐 그게 마치 유엔 제재 뭐 위반하는 것처럼 좀 그런 여론도 있었고 여론이 아니라 언론에서 좀 왜곡 보도를 했죠.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 뭐 북에서는 우리 측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시비를 했지만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고 자기 내부적으로도 이제
갑작스럽게 합의는 했는데 준비하기가 좀 버거운 부분도 좀 있었을 수 있고 네. 평양 같은 데서 자기네 관객 공연자 뭐 한 200여 명 데려가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 또 북쪽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유야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니까 네.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호들갑 떨고 네. 과민 반응하고 이러지 말고 좀 의연하게 대범하게 이 상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내내 SNS에서 북한하고 같은 수준으로 네. 막 가서 난투극을 벌였는데 네. 온라인상에 네. 우리야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사실 지금부터 문제예요. 네. 이제 북측이 또 이제 이 같은 경우나 사례가 이제 또 있을 거예요. 네. 네, 북한이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할 거로 우리는 예측을 하는데 우리 의장님 말씀처럼 김홍로 의장님 말씀처럼 이제 평화라는 것이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 지켜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요즘- 대응하면 뭐 이건 네. 정말 어려워지죠. 요즘 보고 있으면은 옛날과 좀 다른 게 옛날에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을 때도 협상이 막상 되고 뭐 이런 본격적으로 교류가 되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가지고 시비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이 북한들 측과 협상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측 사람들은 태도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긍정적이고 네. 전향적이고 네. 수시로 평양 측과 이제 보고를 주고 지시를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쪽 언론에서 오히려 정말 이 협상하러 나간 분들을 이 등 뒤에서 계속 괴롭히고 발목을 잡는 꼴이 돼버려 가지고 네. 예, 오히려 정말 남측의 언론 상대하는 게 북측 협상단 상대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하니까 작은 것까지. 네. 그리고 다행히 마식령 스키장 합동훈련은 뭐 정상적으로 네, 진행되고 네. 있죠. 예, 우려했던 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이 한국에 온 후로 네.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고요. 네. 네. 예. 근데 이번에 그 마식령 스키장 갈 때 선수들이 타고 갔던 전색이 우리가 띄우기 전에 이제 미국 측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으로 갈 때. 네. 네. 예. 아. 그게 몇 시간 전에 이륙 몇 시간 전에 미국의 동의가 있었다는 네. 보도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독자 제재로 네. 북한에 들어가는 민항기는 뭐 180일인가요? 그 자기네 나라에 못 오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북한의 이제 그러니까 항공 쪽을 네. 끊어버리려고 한 제재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가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그걸 가는데 네. 혹시라도 미국 측에서 그 항공사에다가 네. 불이익을 제재를 줄까봐. 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네. 그 부분을 이 미국 쪽에 양해를 구한 거죠. 네. 근데 보통 그런 게 일반적인 경우는 막 몇십 일씩 걸려서 네. 이 승인이 떨어지는데 네. 이번 경우에는 금방 미국 측도 뭐 올림픽을 위한 것이고 평화를 위한 것인 걸 아니까 네. 금방 이 답신이 왔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 미식령 스키장 마식령. 마식령 말도 쉬어서 올라가는 곳. 아, 그래요? 마식령. 마식령 스키장을 네. 방문한 분이 있어요. 거기서 아, 한 예. 2박을 했던 분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처음에 개장하자마자 네, 여기 근데 엄청 잘 지었다. 네, 그분 이야기가 굉장히 잘 지었는데 네. 잠을 자보니까 네. 페인트를 저가 페인트를만 했어서 아. 머리가 첫날은 거의- 창문을 닫고 잤잖아요. 네. 그 다음에 머리가 깨지지 않아요. 아, 두 번째 날은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잤대요. 그 새집 증후군 네, 비슷한. 새집 같이 네. 유해물질. 지금은 네. 괜찮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으니까 네.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우리 선수들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얘기가 생각나는 거야. 근데
네. 우리 언론에서 뭐 마식령 가니까 네. 마치 그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작품이라고 자랑하는 곳인데 거길 가면 체제 선전 도와준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 땅 중에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그렇죠. 있습니까? 다 체제 선전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체제 선전이라고 하는데 마식령 거기 갔다 오고 그게 좀 TV에 난다고 그래서 야 정말 북한이 지상 낙원이구나. 북한 가서 살고 싶다 할 사람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몇이나 있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쪽에서 올림픽 열린다 하는 말 나오는 순간 네.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 입을 빌어서 북측에다가 우리 체제 선전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88년 때는 그 사람들은 남쪽에서 올림픽 열리는 줄도 몰랐는데 네. 지금은 그 사람들 듣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올림픽 한 번도 못 했는데 남한은 두 번이나 하네?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도 우리는 체제 선전 효과 잔뜩 본 거라고 네. 그렇게 봐야죠. 네. 김정은의 신년사라면 한 수백 번 리플레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수천 번. 잘잘 외워야죠, 네. 거기서는. 광고로 치면은 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광고를 한 거죠. 뭐 네. 우리 김영호 의원께서 네, 네. 중국에 대해서 잘 네. 아시니까 네. 이제 중국하고 이 북한이 물론 중국은 많이 달라졌지만 원래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유사한 점이 이제 큰 이런 이 위에서 네. 큰 발표가 있으면 그거를 막 한 열흘 보름 이상씩 네.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전 국민들이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네, 중국이. 네. 네. 그런 식으로 이 중국도 보니까 당 대회 끝나고 나서 막 각 단위별로 학습을 시키던데 네. 이제 북한도 그런 내용을 네. 신년사 한 내용을 한 열흘 이상은 집중 학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뭐 갑자기 중국 얘기 네. 나와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중국 한번 갔잖아요. 근데 같은 호텔에 김홍걸 우리 또 네. 의장님이 아, 모셨는데 그랬어요? 현지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저 떠나는 그러니까 그 호텔 떠날 때 떠나기 전날 아마 체크인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같은 날 묵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일부러 기자단 우리보다 늦게 온 줄 알았는데. 일부러 피하셨을 것 같아요. 피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갑자기 왕섭섭하네요. 그때 우리가 또 스케줄이 다른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예, 근데 중국 네. 그때 관료 한 번 만났는데 일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중국 관료가 술을 좀 잘 먹는 관료인데 예, 예. 근데 저녁에 뭐 맥주 한잔 하자 그랬더니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 근데 그때 자기가 내일 그 중국 19차 당대회 그 강령 있었잖아요. 네. 그거 시험이 있다고 그래서 몇 문제 나오니까 100문제가 나온대요. 그거를 외우러 가야 된대. 진짜요? 야, 그래서 아이고, 야, 세상에. 중국이 아직도 네. 네? 그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굉장히 사회주의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분위기는 맞아요. 예. 예. 그 북측 고위급 대표단 명단이 아직 안 알려졌는데요. 뭐 이렇게 좀 첩보 좀 없어요? 누가 오는지? 글쎄, 이것도 뭐 추측이고 네. 또 그쪽은 정말 예측 불허니까. 네. 그리고 근데 대표단 누가 이끌고 오는지 정도는 뭐 근데 최고로 높이 가봐야 최용해? 그 최용해 씨 정도가 아닐까. 네. 저는 뭐 일부 언론에서 거론한 김여정 그 부부장, 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네. 거기는 본인은 오고 싶을지 몰라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백두혈통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난번 이 현송월 단장 네. 와서 했을 때도 네. 이제 그 우익단체에서 뭐 아. 소규모지만 무슨 화형식하고 네. 막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사진이 나가고 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거죠. 이 백두혈통의 위신에 금이 가는 그런 걸로 보니까 네. 아무리 먼 곳에서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겁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 뭐 오게 되면 뭐 이방카 네. 트럼프 딸이 네. 와서 뭐 그 만남이 이렇게 연출이 돼서 네. 뭐 많은 기자들이 네, 기대하고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네. 네, 희박하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남북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북미 대화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평창 이후의 북미 대화 가능성. 근데 진짜 약간 불안했던 게 네. 트럼프 신년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센 얘기들을 했고 또 그 아그레만까지 받았던 그 주한 미 대사를 사실상 네. 가르쳤잖아요. 가능할까요? 북미 대화? 근데 저는 그 빅터 차 대사 취소는 저는 꼭 그게 언론에 나온 것이 이유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와 선제 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정도를 검증 안 하고 대사 지명을 생각했을 리가 없고 또 어차피 군사 행동을 한다면 서울에 와 있는 대사는 별로 할 역할이 없어요. 이 오히려 미국 중앙정부에서 강경 방식을 쓴다면 서울에 있는 대사는 온건파를 보내서 한국 정부를 달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빅터 차 대사가 이게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버님은 경기고등학교 네. 그 이홍구, 이회창 이런 분들 동기고 네. 장인 되는 분은 이제 육사 11기 하나회에 이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하고 핵심 멤버였던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한국계인 정도가 아니고 한국에 그런 정도 이 인연이 있는 부분이 좀 네.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랑 좀 잘 네. 안 맞는. 네. 평창 이후에 그 북미 대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또 이벤트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컨디션 좋으면 네. 한번 시도해볼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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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우리가 또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평화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외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있고 네. 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회방꾼들이 너무 여기저기에 많은 그런 상황인데 네. 이번에 제가 일본 가서도 그런 낌새가 좀 느껴졌었고 네. 뭐 이 미국의 백악관 내에도 오히려 군부보다 훨씬 강경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네.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잘 올림픽을 잘 활용해서 네. 어떻게든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비즈니스맨이니까 네. 만약에 자기가 당장 이 뭐 군사적 옵션이라든가 북한을 제재해서 항복시키는 그런 작전이 당장 현실적으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면 네. 우리 정부에서 만약에 뭔가 좋은 이 건을 만들어냈을 때 또 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모양새가 나올 때 네. 아, 이거 봐. 내가 그동안에 북한을 압박했기 때문에 북쪽이 견디다 못해 나온 거 아니냐. 트럼프의 역할로. 나는 오바마, 부시와 다르다. 역시 내가 나서니까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네. 자기 이 생색을 내면서 나올 수도 있다고 자기 선거도 보고요. 다가오고 네, 네. 또 굉장히 지금 어려운 네. 이제 미국 여론이 국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충분히 북한 카드로 이용할 수 네, 있겠네요. 그 여론을 한번 반전시키겠다는. 근데 또 이제 생각을 갖고 있을 반대로 거예요. 네. 뭐 나온 결과물이 실망스럽다거나 여론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은 잽싸게 발을 빼면서 네. 과거에 또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봐라 내가 대화해도 안 된다고 했잖냐. 네.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트럼프는 많은 대화를 네. 했어요. 한번 네. 만나보고 김정을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다고도 했고. 그러니까 꼴도 보고 이것저것 싶다고 다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그때 뭐든지 갖다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누구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자기가 얘기한 것도 기억도 못하고.
네. 홍모 선생님 말씀 아닌가요? 아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니 저는 아까 그 페이스북에 오늘 그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그 대표 연설 듣고 홍준표, 김성태를 보니까 덤앤더머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포스터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덤앤더머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당들은 아닌데 네. 좀 약간 코믹한 악당들의 약간 캐릭터예요, 두 사람이. 그 나홀로 집에 나오는 도둑들. 악당은 맞는데 그리 영리하지 않은 악당이 있잖아. 그래서 아까 덤앤더머 포스터를 올려놨었어요. 맞아요, 봤어요. 네, 그 남북 단일팀 논의 과정에서 20, 30대 반대 여론이 실제로 좀 확인이 됐잖아요. 네. 저는 그 한반도기랑 단일팀 이게 이제 세대 차이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한 생각이지만 처음에 그런 이제 논의가 시작됐을 때 전 국민이 박수를 쳐주겠구나, 다 감동받겠구나 했는데 20, 30대는 그런 광경을 아직 본 적도 없고 아직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도 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다 이렇게 그 남북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역시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큰 걱정은 안 하는 게, 근데 사실 그 이런 좀 부정적인 여론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하고 정말 맞아요.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뭐 경기 중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 연출되고 서로 끼어안고 하나가 되고 함께 땀 흘리는 모습 보면 또 한민족이라는 그렇죠. 것을 우리 20, 30대도 느끼면서 그런 그 부정적인 인식이 확 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윤영 소장님은? 저는 근데 20, 30대가요. 그 노력한 것을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에 제일 좀 반응을 빠르게 해요. 그래서 그 단일팀 만드는데 이제 그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친구들에 대한 그 생각을 해서 이 반대를 한 건데 이번에 지지율 다시 복원될 때 20대, 30대가 제일 또 빠르게 복원이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렇죠? 그 뭐 어제 어떤 여론조사에서 이제 통일 문제에 관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인식이 사실 우리 중장년층은 옛날에 그 어떤 감상적인 민족주의 그냥 막연하게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속으로 뭐 통일을 바라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그 말을 못하는 한편으로 보면 솔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젊은 층은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삶이 지금 참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 하는 그런 해석이 되던 그런 여론조사였는데 보니까 통일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서는 적게 나오고 좀 나이 든 세대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럼 통일하면 경제적 부담이 되는데 세금 더 낼 용이 있냐 하니까 다 낮게 나와요. 현실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한민족이니까 뭐 합쳐야지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 어차피 당장 통일한다는 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 평화 교류를 할 수 있게만 돼도 사실 성공이거든요. 통일이란 건 먼 훗날의 일이고 그러니까 일단 긴장 완화, 평화 공존만 되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오는지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뭐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건전해지고 이 민주적인 이런 자유, 이 민주 시민의 자유가 더 향상될 수 있고 정치 수준도 색깔론이 없어지면 정치 수준도 정말 높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국회에서 노상 그런 색깔론 내세우는 저질 정치를 많이 보시니까 실감을 하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이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좀 잘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통일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통일 대한민국인데 제가 그 최근에 좀 보니까요. 정말 최근에 통일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와 어떤 외교적인 효과, 어떤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다룬 기사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보수정권 몇 년 맞아요. 동안 네. 그렇죠. 거의 그런 얘기는 안 됐었어요. 담론이 없었어요. 그렇죠. 남북 간의 네. 대립, 예? 네. 또 아주 부정적인 북한에 대한 포주기다, 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소용없는 식으로. 포주기다, 뭐 이런 돈이 식으로. 너무 안 이번에 증세해야 된다, 그 이런 거. 20대 지금 20살이면 네.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가보면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잖아요. 그렇죠. 진짜 만약에 이번에 정권 교체가 안 되고 박근혜 정부가 이뤄졌으면 역사교과서가 이번에 바뀌죠. 또 개편되면서 네. 그 책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했어 봐. 우리 이제 제 아이가. 음. 야, 진짜 생각만 해도 섬찟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당에서도 그렇고 언론들도 좀 생각이 있으면 네. 통일에 대해서 좀 네.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통일의 효과. 네. 그러니까 효과 이념적인 같은 거. 문제가 아니라 네.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밥도 그렇죠. 될 수 있고 미래도 네. 될 수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에 대해서 뭐 진짜 엄청난 액수 지원해준 적도 없지만 네. 뭐 지원을 좀 한다 해도 그것이 버리는 돈이 아니고 투자다. 네. 미래를 위한 투자다 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 줘야 그렇습니다. 되고요. 네. 또 북한 정권이 핵을 개발하고 아무리 미워 보이더라도 네. 북한은 어쨌든 우리와 붙어 있는 네. 바로 옆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북한 정권이 대책 없이 그냥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네. 이런 최악의 사태가 나면 이 피해가 우리에게 직접 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죠. 생각만 해도 예. 굉장히 끔찍하고. 예. 아니 우리가 네. 같은 민족이 아닌 중국도 네. 북한의 붕괴를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민족이 아닌 네. 중국도 그거는 엄청난 경제적인 네. 피해, 정치적인 혼란이 올 수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요. MB에게 평창올림픽 개폐식 초청장이 전달됐다고 네. 그래요. 네. MB 측은 참석하겠다. 네. 어떻게 보세요? 한동안 또 바깥 나들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찬바람도 세고. 찬바람도 세고 그 찬바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서울구치소보다는 않습니까? 그 바람이 네. 더 찰 텐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찬바람일 텐데 네. 정말.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수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네. 정말 구체적이고요. 네. 목전에 진짜 온 것 같아요. 아. 네. 뭐 영포 빌딩 네. 거기 네. 지하에 네. 뭐 청와대에 문서도 있어야 될 자료가 갔다는 게 근데 그거 검찰이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내부 내부가 제보자가 내부 있죠. 제보. 예. 이런 식이면은 뭐 못 버틸 버티죠. 수가 없죠. 예. 자꾸 뭐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피의 사실 공표하는 게 수사기관이 아니라요. 내부 제보자들은 맞아요. 그냥 네. 쏟아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MB가 자기 사람 관리 못하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네. 아. 예전에 그 종로에서 국회의원 할 때 네. MB 그때 네. 그 선거법 위반으로 중간에 네. 국회의원을 맞아요. 네, 이제 그만두게 보궐. 됐고 이제 네. 그 보궐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네. 나오시게 네, 네, 됐지만 맞아요. 네. 그때도 자기 그 보좌진 하나가 내부 고발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게 사무국장이었어요. 생긴 사무국장. 그때 제가 네. 기억하는 게 그때 우리 쪽 네.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하고 네. 그 당시 여당이 신한국당 네. MB가 소속된 그때 한동안 그 선거법 문제 가지고 공방을 벌였는데 네. 이제 내부 고발자 때문에 너무 명백하게 죄상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신한국당의 김철 대변인이 김철대. 그 우리 쪽 야당을 향해서 네. 직접 나와가지고 야당에다가 사과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저는 정당 사상 지금까지 네. 정치에서 어떤 정당의 대변인이 다른 당에다가 사과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봤어요. 지금 그 후로도 본 적이 없고. 김홍근 의장님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렸으면 네. 사과한단 말을 했겠습니까? 그 김홍근 의장님도 개회식 참석하세요? 아직 뭐 확정은 안 됐는데요. 네.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MB를 만날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지금 근데 방금 저희가 이제 방송 녹음 전에 잠깐 네, 네. 평창 개막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표가 지금 없어서 네. 아주 고가의 자리만 조금 남아 있답니다. 네. 엄두도 못 나겠던데 가격이. 네. 일단 뭐 문화 행사하고 MBC에서 열리는 그 태권도 시범 네. 그것까지 이제 좀 참석하려고 네. 계획 중입니다. 태권도 시범도 이제 남북이 같이 하는 거죠.
그럴걸요 아마. 그죠? 네. 그렇게 알고 그래요? 있는데. 북한 태권도가 좀 다를 것 조금 같아요. 달라요. 예. 저는 이제 네. 북한 태권도를 저 북경대 있을 때 이제 북한 애들이 제 앞에서 하는데 예. 그 바람 소리 있잖아요. 네. 그걸 입으로 내더라고요. 예? 예, 이것은 진짜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아, 이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그러면서 시키시 하는데 그 태권도를 입으로 소리를 내요. 그 친구들은. 더 이제 네. 실감나겠는데요. 입으로 했냐? 했더니 아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어차피 뿌리는 네. 다 우리 남쪽에서 간 걸로 알거든요. 아, 태권도의 뿌리가. 그러니까 북한 북한 태권도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는 그 김은용 회장 네, 네, 네. 그분은 이제 남쪽에서 태권도를 키운 거고 아. 이 북한 태권도는 박정희 세력과 함께 5.16 쿠데타에 참여했다가 네. 나중에 사이가 틀어져서 캐나다로 가버린 최홍희 장군이 이제 자기가 따로 태권도 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키운 다음에 나중에 친북한 인사가 돼 가지고 네. 북한에 보급한 것이 지금의 북한 태권도라고 네. 들었어요. 네. 그렇구나. 아, 오늘 우리 서당캐 에이스들이 나오시니까 이 대본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우리 평창 올림픽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우리 또 김홍골 우리 의장님 나오시면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제일 또 기대하는 순서죠. 네. 네, 안철수 전문가 네. 김홍골 박사님 모시고 네,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전당원 투표로 대체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안철수 대표. 네. 결정을 참 잘 내리세요. 무슨 생각으로 네. 이런 결단을 내리셨을까요? 예, 뭐 이제는 뭐 점점 대담해지셔가지고 이제 경기 중에 축구 골대 사이즈도 바꿀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도달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새 정치는 확실히 새 정치입니다. 네, 네. 누구도 상상 못했던 처음으로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로 인정받네. 예, 김홍골 예. 의장님한테. 아니 옛날부터 저는 그 얘기 했었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옛날 정치를 다시 불러온 거 아닌가요? 아, 옛날에도 이런 건 없었어요. 옛날에 이런 거 예. 없었어요? 옛날에 그 전당대회 때 네. 강목 들고 네. 서로 싸우고 아, 이럴 그런 거 때도 봤어요. 이렇게는 못했습니다. 수시로 바꾸는 바꿔버리는 거. 네. 근데 요새 뭐 배짱도 굉장히 커지셨어. 네. 그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민주평화당 이게 예전에 이제 그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을 모방한 거죠. 네. 민주평화당 이게 호남 분들한테 평민당 그러면 아직도 많이 네. 향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민주평화당이나 당명을 지은 것 같은데요. 지속 가능성 있다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올 때마다 그 국민의당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각자 도생이 그분들 철학이기 때문에 네. 뭐 행동 통일이 될 리는 없고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까지는 뭐 버티겠지만 네. 지방선거 후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죠. 네. 그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최소 5명에서 9명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조건부 사퇴를 선언했는데, 중재파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반기지 네.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예, 또 안철수 대표의 결단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누구를 위한 선택? 보도를 보다가 이 사퇴 얘기 그러니까 네. 통합 전에는 사퇴 못하겠다. 근데 네. 통합은 시켜놓고 사퇴하겠다. 그때는 꼭 사퇴하겠다. 그 이게 이상한데 말씀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런 생각이 아닌가. 꼼수. 네. 그러니까 통합은 시켜야 돼요. 어떻게든. 이제 막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통합이 된 다음에 대표로서 이끌어 가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 책임이 자기는 또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일단 통합은 시켜놓고 네. 뒷전으로 물러서 있다가 결과가 좋으면 자기가 통합을 했던 네. 공로자니까 네. 그 공을 취하고 네. 결과가 안 좋으면 나는 백의종군에서 뒤에 물러나 있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난 정치 계속하겠다. 이승민 대표 반대한 이유를 알겠네요. 네. 지금 혹시 말씀 딱 김홍골 들으니까. 의장님 그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인 진로를 상의하시나요? 아니 너무 뻔한 수를 쓰니까 진짜 알 수밖에 없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와서 대표도 해야 네가 되는데. 총대를 매. 네. 네. 그리고 하고 그렇게 해. 네. 네. 근데
왜 빠져 갑자기 이렇게 네. 되는 거고. 거기 계속 공동대표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네. 그랬거든요.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좀 왠지 수상하다는 아니, 생각을 안 할 수가 유승민 없죠. 대표는 이거 지금 정치생명 건 거잖아요. 만약에 네. 지방선거 패배하면 네. 사실 본인이 물러나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가 없다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네, 예. 딱 등장하려는 거잖아. 네. 야. 오늘 여기서 다 나왔네요. 답이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이대로 하면은 이제 진짜 대박이고. 네. 그 원래 김홍걸 박사님 네. 이제 돗자리 펴셔야 돼요. 아니 원래 몇 번 예측 당했어요. 네. 원래 정치권에는 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철학이 네. 몸에 밴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아유, 뭐 중재파 의원들도 좀 요즘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데 어떤 선택할 거라 보세요? 뭐 이번에 한두 시간 전에 보도 난 걸 보니까 네.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이런 분들은 안철수 대표하고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솔직히 저는 그분들은 원래 성향이 네. 이 출신이 호남이어서 지역구가 호남이어서 이 우리 야당 쪽에 예전 야당 쪽에 민주당 쪽에 있었지. 네. 솔직히 그분들의 평소 성향은 네. 이 새누리당이라든가 보수 쪽에 더 맞는다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호남 쪽에서 몇 명 오면 아 이게 영호남의 통합이다. 지역 화합이다. 이런 명분을 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표의 통합파를 따르는 이분들은 네.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와의 인간적인 관계예요? 아니면 어떤 미래를 이해관계? 보고 네. 그 어떤 정당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건가요? 둘 다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아니래요. 대표와 무슨 끈끈한 인간적 관계를 맺은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네. 될지 의심스럽고요. 둘 다 아니면 뭐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잠결에? 아니 뭐 이 자기 앞에 놓인 선택이 다 못마땅한데 뭐 그나마 네. 그나마 차악을 선택한. 당장 뭐 마땅한 게 없으니까 내키진 않지만 그 길을 가는 것 아닌가 계산을 해보다가 네,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 네. 가능성은 크다 보세요? 글쎄 이렇게 중재파가 이 당내 중재파가 저렇게 빠져버리면 네. 일단은 어렵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 비례대표도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고. 비례대표. 네. 안철수 대표가 비례대표 절대 안 놔주죠? 근데 저는 상식 그 안철수 대표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2년 전에 총선 때 네. 정당 투표를 그때 24, 5% 네.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5%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표를 준 유권자들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를 내보내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네. 그 당시 표 줬던 유권자들은 지금 다 떠나갔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떠나간 분들한테 물어보면 국민의당 없어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그런 여론 네.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여론을 따른다면 그분들의 뜻을 따른다면 비례대표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정계 은퇴를 해야죠. 네. 그럼 이제 두 정당의 미래는 먹구름이 끼었다. 그렇죠. 네. 역사 속에 사라질 예. 가능성도 예. 농후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쉽게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이윤영 소장님, 네.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네. 국민의당 그 통합 쪽과 예. 국민의당과 바른당 그 통합 신당과 지지율 또 지역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통계가 여기 있나요? 지금 네. 거의 한 11, 12% 나오고요. 갤럽 조사가 좀 통합했을 때. 네, 통합신당일 때 네. 11, 12% 나와서 그 두 당 합한 거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 갤럽은 17%까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갤럽은 주로 좀 높게 나오는 기관인가요? 거긴 좀 보수적인 쪽이 응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근데 지금 보통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이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이 지금 컨벤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이 실제 되면 최대한 컨벤션을 길게 가자. 그 길게 가잖아요. 엄청 길어. 아, 맞아. 그래서 끝나면 바로 지지율 빠지지 않을까. 김민정님도 요새 뭐 정치적인 분석이 대단한데요. 네. 너무 길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문제가 지금 호남하고 대구 쪽에서 지지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반 쪽에서. 그러니까 네. 그 유승민 대표가 대구를 네. 기반으로 하고 안철수 대표가 호남 이제 쪽인데. 호남 쪽인데 네, 그쪽은 그 낮아요. 기반에서는 뭐 전혀 인정을 못 받으니까. 네. 근데 90% 이상이 부정적인 보도인데 네. 예. 싸우는 얘기만 나오고 근데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통합 과정이 있으니까 이게 보수,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 너무 못해서 네, 그런 이쪽에, 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네. 효과가 있는데 누가 더 못하나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네. 한국이라.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대놓고 지지하기엔 좀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쵸. 계속 연출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의열이 20%까지 나와요. 선거를 아니 근데 앞두고 갤럽은 네. 직접 통화해서 네네. 답을 듣는 조사라고 네네. 하던데 맞아요. 네. 갤럽에서 유독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뭐 듣기로는 이 ARS 때와 달리 네. 면접원,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한테는 네. 차마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지지한다는 말을 하기가 창피해서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낮게 나온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있던데. 이 통합신당이 높게 나오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막 진짜 영세 상인들이나 네, 네. 노동자를 위한다라고 네. 하면서 네.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네. 지지율 높이고 하려고. 왜냐하면 선거 때 되면 꼭 새누리당이나 자한당도 국민, 복지 네. 막 이런 네. 얘기 막 네. 하잖아요. 서민의 네. 보수. 그거를 서민의 보수. 지금 하잖아요. 네. 원래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면 네. 그렇게 하거든요. 선거 때 되면 괜히 무릎 꿇고 반성하겠습니다. 뭐 네. 혁신하겠습니다. 이러고. 최근에 지금 단어들이 거의 선거용들이 네. 참 많이 맞아요. 등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아, 김성태 의원이 원래 그 한국노총 맞아요. 출신인데 네. 네. 사실 그 노동자의 대표로 보수당이 있다는 것이 모순이고요. 또 김성태 의원이 그거 아세요? 저희 당 출신의 시의원을 하셨더라고요. 아, 예, 예전에 맞아요. 그랬다는데. 옛날에. 네. 진짜예요? 저는 뭐 상상이 잘 안 가요. 네. 하여튼 김성태 의원님 오늘 뭐 아주 강한 인상을 우리 국민께 이렇게 선보이셨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딱 1시간 됐습니다. 우리 혹시 이제 2부에 또 우리 세 분 또 함께 해주시니까는요. 혹시 1부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1부 때. 요새 저거 네. 보니까 네. 그 한국당에서 네. 플랜카드를 많이 걸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거의 세금 폭탄. 그거 거의 뭐 가짜뉴스 형식이야. 네. 근데 그거에 조금 시민들 중에서 지금 연말정산하고 좀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또 그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만간 대응이 좀 필요한 것 대응합니다. 같습니다. 네, 대응합니다. 예, 네. 예. 아, 네. 322죠? 네, 그거. 네. 아, 그쪽 프레임에 맞대응하느냐, 아니면 네. 우리가 새로운 이슈를 갖고 우리 희망과 좀 비전을 제시하느냐, 근데 그런 좀 고민이 고민 있어요, 중에 당에. 있으세요? 아. 왜냐면 저쪽이 너무 좀 수준 낮은 네. 공세를 하니까 우리 또 맞대응하는데 네. 현수 막 그 천막비가 네. 아까운 거예요. 네. 네, 322조 밑에 깨알만하게 2050년 뭐 맞아, 써놓은 거 보고. 써놨어요. 네. 아니, 이거 뭐, 상품 팔 때, 네. 좀 안 좋은 맞아, 내용들 작게. 안 보이게 깨알같이 쓰는 그런 네. 장난도 아니고. 그 사진 좀 구해가지고 좀 네. 트위터 같은 데 올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음 깨알 주부터 같은 많이 떠 있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중앙당 홍보 쪽을 제가 이제 맡아서 아, 하잖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인용 소장님이랑도 이제 많이 상의하면서 신속하고 또 가장 젊은 당직자들과 함께 예. 감각적인 홍보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39번째 방송 1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내일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쯤 되면 이제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뜬소문과 네. 헛소문과 정말 근거가 있는 첩보. 이 첩보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돌아다니는 헛소문을 믿고 그런 무모한 공작을 벌였다는 게 참 한심한데 그 사람들 심리는 아마 저런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했다가 안 돼도 믿질 게 없다. 안 되더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를 윗사람들이 알면 나를 참 좋게 보고 나중에 승진도 시켜주고 우대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닌가. 안 그러면 이렇게 무모한 걸
자발적으로 할 리가 없죠. 그렇죠. 뭐 네. 정부의 정보기관이 찌라시를 근거로 그러니까요. 첩보 활동을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첩보 그러니까 활동. 네. 뭐라도 잡고 뭐라도 캐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네.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면서 네. 지금 정상적인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가지고 뒷조사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의 고발에 따라서 또는 여러 이야기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스라든지 이런 거.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MB 기자회견 때 보면은 네.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나온 수사라든가 뭐 증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반박은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네. 네,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 네. 자유한국당의 대표 연설. 네, 대표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국회에서. 야, 저는 뭐 예전부터 내 TV를 뭐 정당의 대표 연설 많이 봤지만 오늘 같이 정말 수준 낮은 대표 연설 처음 들었어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거는 정말 국회 품격이 떨어지는 연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사실 어처구니 없는 얘기하고 막 고함만 지르고 그랬는데 우리 여당 의원들이 그런 그분의 그 발언에 대해서 다들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보수가 점점 품격이 떨어지고 네. 저질화 돼가는 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몰락 이후로 민낯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네. 저 사람들 뭐 평생 직업도 없이 정치판에만 돌던 정치 건달이야 뭐 또는 운동권만 해가지고 무식하고 거칠고 뭐 과격하고 억지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준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정부 사업이나 네. 또 많은 일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연결선상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경제적인 문제도 박근혜 정부 때 그 이후에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을 보면 지난 정부 때 마치 큰 정말 성과도 있었고 우리에게 큰 무슨 유산을 이렇게 좀 줬다는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그 국민들이 보면서 아마 굉장히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일 황당했던 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관련된. 그 얘기 아까 했죠. 네.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이 1, 해결 2, 8 합의라는 걸 해놓고 네. 해결을 못한다고 뭐 그런 거에서 다들 듣는 동안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듣고 아니 있지? 아까 외교 관계도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 외교 똑바로 하세요. 자기들이 다 망쳐놓은 걸 갖고 똑바로 하래 우리 보고. 근데 그런 점을 지적해도 그 사람들은 수치심이 없어서 그런 그런지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지 양심의 문제인지 저 스스로 좀 혼란스러운데요. 아까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뒷조사 문제를 좀 이어간다면 그 뒷조사를 한 분 중에가 여론이 다시 상승하니까 이제 오늘 그 국회 그 대표 연설에서 조건을 다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선거 연령 인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건을 달았죠. 네, 오늘은 그 취약 연령을 네. 한 살 낮춰서 7살부터 취약을 하게 하는 것과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을 단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분위기는 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자신이 없고. 없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네. 어찌됐든 18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해야죠. 네, 기본권 문제라서 네. 유불리를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의외였어요. 그 연령 인하를 찬성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선거 연령 인하는 뭐 일관적인 거죠. 네, 네, 네. 일관적으로 저희는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평창올림픽 오늘 8일 남았나요? 네, 그 정도. 네, 네. 2월 네. 9일이니까. 근데 아쉽게도 금강산 합동 공연이 북측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되었어요. 예. 네, 그 내막이 좀 있나요? 글쎄요, 뭐 추측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 저도 사실 이번에 남쪽에서 한 300명 거기 간다고 그래가지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강산 좀 가보려고 했는데 무산돼서 좀 아쉽긴 한데 네. 뭐 이걸 큰 의미를 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시설도 그동안에 10년 동안 방치해 둬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뭐 그 난방을 위해서 기름 갖고 간다는 거 가지고도 별것도 아닌데 뭐 그게 마치 유엔 제재 뭐 위반하는 것처럼 좀 그런 여론도 있었고, 여론이 아니라 언론에서 좀 왜곡 보도를 했죠.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 뭐 북에서는 우리 측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시비를 했지만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고, 자기 내부적으로도 이제 갑작스럽게 합의는 했는데 준비하기가 좀 버거운 부분도 좀 있었을 수 있고, 네. 평양 같은 데서 자기네 관객 공연자 뭐 한 200여 명 데려가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 또 북쪽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유야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니까 네.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호들갑 떨고 네. 과민 반응하고 이러지 말고 좀 의연하게 대범하게 이 상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내내 SNS에서 북한하고 같은 수준으로 네. 막 가서 난투극을 벌였는데 네. 온라인상에 네. 우리야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사실 지금부터 문제예요. 네. 이제 북측이 또 이제 이 같은 경우나 사례가 이제 또 있을 거예요. 네. 네, 북한이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할 거로 우리는 예측을 하는데, 우리 의장님 말씀처럼, 김홍로 의장님 말씀처럼 이제 평화라는 것이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 지켜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요즘- 대응하면 뭐 이건 네. 정말 어려워지죠. 요즘 보고 있으면은 옛날과 좀 다른 게, 옛날에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을 때도 협상이 막상 되고 뭐 이런 본격적으로 교류가 되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가지고 시비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이 북한들 측과 협상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측 사람들은 태도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긍정적이고 네. 전향적이고 네. 수시로 평양 측과 이제 보고를 주고 지시를 받고 한. 중에서 가장 주도한 사람이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 박주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구속됐죠, 이분이. 네. 이 사람이 YS 정부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작을 했던 인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네. 그 김홍걸 우리 박사님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한 줄은 몰랐었는데 네. 분명히 그 김영삼 정권에서 이 해외 공관과 거기에 파견된 이 정보 기관원들을 활용해서 이 노벨상 혹시라도 저희 아버지가 노벨 평화상 받으실까봐 네. 그것을 방해하는 공작을 했었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들었었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네. 자, 아까 이인영 소장님 좀 언급하셨지만 네. 이은영 소장님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네. 내일 그 뭉쳐야 된다 대구 네. 행사에 네. 태극기 부대 100분이 집회 신고를 하셨다고. 네. 아, 집회 신고를 하셨대요. 조심해서 와야 된다. 아, 내일 이분들은 대구 가세요? 네, 네, 대구합니다. 이분들은 집회에서 그럼 뭘 주장하니까 박근혜 사면하라? 그냥 행사 방해하시고 뭐 대박근혜 석방 얘기하시고 그러죠. 네. 소통 많이 하고 오세요. 네. 아니 근데 석방을 원하면은 판사 그러니까 있는 그쪽 곳에 가서 해야 가서 돼. 데모를 해야 될 텐데. 율사시니까 여기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 안민석 의원님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태극기 아, 부대 그러니까, 분들한테. 맞아요. 진짜 안민석 많이 의원님. 몰고 다니시더라고, 대중을. 네. 안민석 의원님은 막 독일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독일도 뭐 내용 때문에 그런 교민들 거예요? 많이 아니면 만나고. 인물 개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에 네. 많은 많이 부분을 파헤쳤기 파헤쳤기 때문에 네. 이은용 소장님, 그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요. 아, 네네.
이번 주 조사에서 반등을 했다고도 하셨지만 주간 여론조사 동향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1월 초까지는 70% 초반대에서 60% 후반대였는데요. 네. 1월 이제 둘째 주에 워낙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네. 가상화폐 그 직접적인 규제라든지 네. 또는 남북 단일팀 문제, 그다음에 그 크고 작은 화재 사건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게 부동산 문제가 조금 많이 좀 심각하게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둘째 주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터져 나와서 네. 그때 분위기가 조금 되게 어수선했었거든요. 그 평창올림픽의 영향도 꽤 컸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쵸. 다 네.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는 뭘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걸 모르겠는 상황이 한 2주 동안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조금 출렁되는 영향을 줬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젊은이들의 그 가상화폐 투자 관련한 거는 네. 일자리 문제로 직접적으로 바로 언급을 해주셨고 네. 부처회의에서도 대통령 보고 일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일하라고 질책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반등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뭐 네. 실제로 좀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비트코인 문제라든지 네. 단일팀 문제로 이제 젊은 분들이 입안을 하니까 네. 바로 자한당에서 18세로 선거권 낮출 수도 있다는 네, 얘기가 맞아요. 나온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좀 가지게 돼요. 제가 그 선거 그 연령이나 네. 이게 아마 김성태 의원이 좀 아. 당내에서 주장했다는데 네. 제 분석은 이래요. 김성태 의원이 최근에 그 예능 프로에 많이 나왔거든. 아, 네. 네. 그래서 다녀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 찍자로 셀카를 많이 찍어줬을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야 이건 내가 젊은 사람들 인기가 좀 있구나. 이거 선거 연령 인하해도 네. 나한테는 유리할 거야.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에서 네. 뭐 평양올림픽이라고 계속 네. 공세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뭐 출렁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댓글이 그러니까 이제 좀- 당내에서도 그 지금 20, 30대면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주로 초중고를 네.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에서 야 우리 정부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분명히 우리 우리를 프레임대로 갈 수 지지한다. 있다. 이런 네.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아.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오늘 방송 저와 함께 만들어갈 또 한 분의 진행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요새 나와주시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인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자주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또 일주일 만에 봤는데 굉장히 더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설 연휴 전후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여론조사가 있나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정기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요새 네.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시 이제 복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번 이제 그 유지가 되는지 그걸 보는 네. 조사를 다음 주에 할 예정이에요. 뭐 잠시 빠진 것이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출렁인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뭐 50%로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네네, 있었는데 네. 두 건이 50%대 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하나는 원래 그 회사가 좀 그 지지율 이런 게 좀 낮게 나오는 회사였고요. 아, 낮게 나오는 네, 회사? 원래 좀 낮게 나오는 회사예요. 다른 데보다 숫자가. 그리고 하나는 59.8%였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해서 네. 평가를 하는데 이거를 50%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음. 사실은 50%대로 내려갔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60% 후반에 잠깐 왔다가 지금 다시 60% 초반대로 상승된 상태예요. 네. 그럼 좀 이따 여론조사 예. 또 관련된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오늘 방송 스페셜 게스트 소개해드려야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김홍골 대표 상임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김홍골입니다. 우리 출연자 중에서 직책이 제일 길어요. 네. 부르기 직함만 힘들어. 길죠. 네, 직함이 너무 숨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요새 많은 활동하시는데요. 예, 올림픽을 계기로 네. 이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네.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해서 네. 예,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의 주목도도 많이 높아지셨어요. 음. 네,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주로 이제 가장 그 언론에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주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것들이죠. 예. 남북 관계 또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이후에 민간 교류에 대해서도 예, 좀 그렇죠. 많이 질문을 하죠. 네. 최근 MB 정부가 그 국정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위해 대북 공작금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구속도 됐습니다. 네, 구속도 됐죠. 최종욱 국정원제 3차 네. 장동. 예. 당시에 가족으로서 네.
이런 공작이 있다는 것을 좀 직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뭐 물론 뭔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은 했지만 네. 이렇게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네.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북 공작금까지 빼돌려서 그런 무모한 네. 공작을 했다고는 상상을 못했죠. 네. 사실 정말 황당한 일이니까요. 황당하죠. 네. 그렇죠. 근데 보도를 저도 이렇게 접해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거의 6, 70년대 박정희 네, 정권 맞아요. 때나 네. 있을 법한 네. 뭐 김영옥이 살아있었던 것처럼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 이동현 전 국세청장이 이 일에 깊이 관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 전 청장이 국세청 직원까지 동원해서 또 많은 또 공작 네. 활동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까지도 뇌물을 건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대북 공작금 유용했다는 것도 네. 사실 입만 열면 안보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돈을 빼돌려서 정치 공작에 썼다는 게 참 한심한 일인데 네. 또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공직자가 네. 공금을 써서 외국의 공직자에게 이 뇌물을 주면서 정보를 빼려고 그랬다.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짓 해도 그 나라에서 제재를 받는데 물론이죠. 들키면 예, 공직자가 그런 걸 했다는 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심하게 보이는 것은 국정원이나 이 국세청장은 그런 모습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쪽 언론에서 오히려 정말 이 협상하러 나간 분들을 이 등 뒤에서 계속 괴롭히고 발목을 잡는 꼴이 돼버려 가지고 네. 예, 오히려 정말 남측의 언론 상대하는 게 북측 협상단 상대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하니까 작은 것까지. 네. 그리고 다행히 마식령 스키장 합동훈련은 뭐 정상적으로 네, 진행되고 네. 있죠. 예, 우려했던 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이 한국에 온 후로 네.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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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 그 마식령 스키장 갈 때 선수들이 타고 갔던 전색이 우리가 띄우기 전에 이제 미국 측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으로 갈 네, 때. 네. 네. 예. 아. 그게 몇 시간 전에 이륙 몇 시간 전에 미국의 동의가 있었다는 네. 보도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독자 제재로 네. 북한에 들어가는 민항기는 뭐 180일인가요? 그 자기네 나라에 못 오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북한의 이제 그러니까 항공 쪽을 네. 끊어버리려고 한 제재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가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그걸 가는데 네. 혹시라도 미국 측에서 그 항공사에다가 네. 불이익을 제재를 줄까봐. 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네. 그 부분을 이 미국 쪽에 양해를 구한 거죠. 네. 근데 보통 그런 게 일반적인 경우는 막 몇십 일씩 걸려서 네. 이 승인이 떨어지는데 네. 이번 경우에는 금방 미국 측도 뭐 올림픽을 위한 것이고 평화를 위한 것인 걸 아니까 네. 금방 이 답신이 왔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 미식령 스키장 마식령. 마식령 말도 쉬어서 올라가는 곳. 아, 그래요? 마식령. 마식령 스키장을 네. 방문한 분이 있어요. 거기서 아, 한 예. 2박을 했던 분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처음에 개장하자마자 네, 여기 근데 엄청 잘 지었다. 네, 그분 이야기가 굉장히 잘 지었는데 네. 잠을 자보니까 네. 페인트를 저가 페인트를 많이 써서 아. 머리가 첫날은 아파요? 창문을 닫고 잤잖아요. 네. 그 다음에 머리가- 머리가 깨지지 아,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잤대요. 그 새집 증후군 네, 비슷한. 새집 같이 증후군. 네. 유해물질. 지금은 네. 괜찮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으니까 네.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우리 선수들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얘기가 생각나는 거야. 근데 네. 그 우리 언론에서 뭐 마식령 가니까 마식령, 네. 마치 그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작품이라고 자랑하는 곳인데 거길 뭐 가면 수단으로 체제 이용되는 거 선전 아니에요? 도와준다. 아.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 땅 중에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그렇죠. 있습니까? 다 체제 선전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체제 선전이라고 하는데 마식령 거기 갔다 오고 그게 좀 TV에 난다고 그래서 야 정말 북한이 지상 낙원이구나
북한 가서 살고 싶다 할 사람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몇이나 있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쪽에서 올림픽 열린다 하는 말 나오는 순간 네.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 입을 빌어서 북측에다가 우리 체제 선전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88년 때는 그 사람들은 남쪽에서 올림픽 열리는 줄도 몰랐는데 네. 지금은 그 사람들 듣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올림픽 한 번도 못 했는데 남한은 두 번이나 하네?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도 우리는 체제 선전 효과 잔뜩 본 거라고 네. 그렇게 봐야죠. 네. 김정은의 신년사라면 한 수백 번 리플레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수천 번. 잘잘 외워야죠, 네. 거기서는. 광고로 치면은 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광고를 한 거죠. 뭐 네. 우리 김영호 의원께서 네, 네. 중국에 대해서 잘 네. 아시니까 네. 이제 중국하